자, 오늘은 8장을 해야 되는데 8장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 8장 용신이에요. 용신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했던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했던 7장까지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장에서 어떤 걸 다루냐면은 간지에 대해서 다룹니다. 간지에 대해서 다루는데, 자, 간지는 뭐냐면 우리가 사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것이 천간이고, 이게 이제 지지죠. 그래서 간지. 그래서 이 천간으로 올라오는 것과 지지에서 이렇게 쓰이는 것들이 서로 나뉘어지죠. 이 천간으로 쓰이는 것,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만들어지는 게 이건 음양 오행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음양하고 오행하고, 그러니까 오행에다가 음양을 결합해 가지고 천간이 만들어졌고, 이래서 이걸 십천간 10개의 천간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행 5개의 음양이 있어서 10개의 십천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수한 기운이에요. 순수한 기운. 그리고 이 순수한 기운이 바로 이 천간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천간에 쓰이는 것은 순수한 기운. 그러니까 목적이 뚜렷합니다. 용도가 뚜렷하죠. 천간은. 지지는 12개의 지지입니다. 왜 12개냐? 그리고 지지는 뭐냐? 이 음양 오행을 가지고 십천간이 만들어졌는데, 이것 자체를 천과 지로 분배를 할 때 천으로 분배한 게 십천간이 되고 지로 분배한 게 12지지가 되는데, 이 지지에다 땅에다가 분배를 하려다 보니까는 여기에는 계절을 고려를 해야 돼요. 계절은 사계절이 있죠. 사계절을 고려해서 목, 화, 금, 수 사계절을 고려하는데, 그 중에 이제 토라고 하는 기운을 각각의 사계절에 하나씩 배당하면서 이게 12개의 지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지 안에는 역시 음양과 오행으로 구성된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하지만은 순수한 기운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기운들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들어가 있다. 그 합쳐져 있는 것이 계절을 나타낸다.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간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 있으면서 상을 만드는 거죠. 상을 만드는 거고, 이 지지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으면서 뭘 만드냐면은 형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저는 될 것 같아요. 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으로 보고, 우리 사람을 봅시다. 사람을 정신으로 보고 이 형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육체로 보는 거예요. 정신은 육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신은 제대로 쓰일 수가 없고, 이 육체만 가지고는 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기를, 자, 이거를 가지고 쓰이는데, 용사를 하는데 쓰이는데, 이게 도와주지 않으면 이것은 이제 쓰이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있고, 얘는 쓰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실제로 쓰이는 쪽은 이쪽이고, 그래서 쓰이기 위해서 기다리는 부분이 도와줘야지
밑에서 힘을 받쳐줘야지 정신이 제대로 된 육체를 가져야지, 강건한 육체를 가져야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사, 뭔가 쓰이는 곳은 이 천간이 쓰입니다. 지지는 것을 힘을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천간은 어떤 관의 장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어떤 그 관의 장이 뭔가 이렇게 가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그 해당 집안이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비유를 가지고 천간과 지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의미는 대략 이제 아실 겁니다. 여기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 하면, 개념이 나오냐 하면은, 처음에 나온 게 이제 록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천간과 지지가 1대1로 매칭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 기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천간이 갑이다. 갑인데 지지에는 갑의 같은 기운이 뭐냐면 인이거든요. 인? 갑이면 목이잖아요. 목의 계절은 봄이죠. 봄에 대표적인 게 인이잖아요. 양에 해당하는 것이 인이잖아. 이거는 목의 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이 관계에서 여기에 갑이 나오고, 갑이 뭐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천간에 갑이 나오고, 지지에서 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 갑이 록을 만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갑이 록을 만났다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 나의 제대로 된 나를 제대로 서포트해주는, 나를 제대로 힘을 받게 해주는 그런 환경이 있구나. 내가 크게 힘을 받는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근데 이 록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다양한 뜻이 있어요. 록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똑같은 기운의 지지를 얘기를 하지만은 덧붙여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우를 받는다는 의미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록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우를 받는다. 급여를 받는다. 이런 뜻도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재에 대한 뜻도 들어가 있고, 어떤 관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비슷한 뜻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갑일주가, 이 갑이 이 시에서 이런 록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의 어떤 특별한 격국으로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격국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늙어서까지 일을 손에 놓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록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록이다라고 하는 갑과 인이 록이면은 을과 뭐가 록이겠습니까? 을은 목의 음이죠. 계절로 하면 봄에 해당이 되는 거, 봄에 음에 해당하는 달은 묘죠. 이게 록이라고요. 을이 있을 때 아래에서 묘를 보면 록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쭉 써볼까요? 그러면 병이다라고 하면, 병이다라고 하면 록은 뭐겠습니까? 사. 그 다음에 정이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록이 뭐죠? 오. 갑을 병정, 무, 토는 빼고요. 그 다음에 경이다라고 하면은, 경은 신. 그 다음에 신이다라고 하면은 유. 임이다라고 하면은 해. 개면은 여기는 자가 되겠죠. 이런 게 다 록입니다. 록. 그럼 무기는, 토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토는 화토동법으로 해서 여기는 무가 병하고 같은 거고, 기가 정하고 같은 거고, 그걸 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에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지지에서 이런 것을 보면은
각각 보게 되면 이것을 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의 계절은 사실 록이 되는 게 없죠. 없어요. 없습니다. 우와 병인 사의 록을 가지고 있고 기와 정은 오의 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록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뭐가 있었냐면은 건에 대한 게 있었어요. 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냐면은 이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를 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 자체 하나만으로는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건록이다. 건록이다. 앞에 이 개념하고 합쳐가지고 건록이다 하게 되면은 마치 이런 거예요. 자, 일간이 갑이 됐을 때 월지에서 인을 보면은 걸록이다 그래요. 이것은 하나의 격이 되는 거예요. 걸록격. 그럼 뒤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것을 이제 앞에 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붙입니다. 일관과 록의 관계를 볼 때. 이건 전부 아까 했던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걸록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하고 동일한 기운이 월지로 와주는 거. 그럼 걸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나올 거고요. 이해를 하셨죠? 이 간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자, 간지에 대해서는 잘 아셨죠?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두 번째가 생극입니다. 생극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행을 기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오행간에는 상생과 상극이 존재하죠. 이 상생과 상극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오행에서의 상생, 상극은 그냥 편해요.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이렇게 편한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십성에 대해서 이 생극을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십성은 여기에 음양이 들어갑니다. 5개 각각이 상생, 상극을 한 것과 음양이 개입돼 가지고 상생, 상극을 하는 것은 약간 달라요. 그것을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상생에서 예를 들자면 목을 기준으로 볼 때 목이 이제 일간이라고 칩시다. 목이 일간이라고 할 때 얘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일간이라는 것은 중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때 이 목을 수가 생하죠. 수가 목을 생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십성으로 표현을 해주면은 이걸 인수라고 해요. 인수라고 하는데 이게 음과 양의 관계가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편과 정이 생긴다. 이 음양의 관계가 같을 경우에 음과 양의 관계가 같을 경우에는 편이라고 하고 음과 양의 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가 양이고 얘가 음이면은 정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가 음이고 양이어도 정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양, 음이라고 할 경우는 편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수가 그러면은 편과 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편인, 정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이거는 서로 같다 그랬어요. 서로 비슷하다. 구분할 필요가 별로 없다. 두 개가 같다. 이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의 부분은 그 전에 가졌던 부분들은 야 편인은 그 흉신이고 정인이 길신이야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심요첨 선생님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이 일부 있긴 하지만은 이것은 같이 취급을 해도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상극은 상극에서 보면 나를 기준으로 목이라고 칩시다. 일간이에요. 이 극을 하는 거는 금이 극을 하는데 금이 극을 합니다. 목을.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제 관이라고 하는데 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편관이 있고 정관이 이렇게 있다. 정관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기운으로 극을 하는 거. 플러스 양의 양극과 음의 음극과 음에서 양을 극하거나 양에서 음을 극하는 게 이게 나누어지잖아요. 이거는 서로 다른 거, 음량이 다른 거고 이거는 음량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편관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이라고 하는 것과 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국이 영화 할 때 이 귀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거고 좋은 건데 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흉악한 거라고요. 이게 음량 차이 때문에 이게 완전히 나눠진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숙특이 판연하다라고 해서 완전히 좋은 것과 안 좋은 게 완전히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극을 할 때는 내 입장에서 극을 받을 때는 이게 똑같은 음과 양이 어떤 똑같은지 다른지를 반드시 판단을 해가지고 봐라. 이거는 완전하게 다른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이 장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와 비슷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목 입장에서 생을 받는 부분도 있고 생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목이 극을 받는 부분도 있고 극을 하는 부분도 있고 있잖아요. 이 생을 할 때는 여기는 이제 식신과 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식신과 음량이 다른 부분으로 보면 상관이 나오죠. 상관이 나오고 여기에서 극을 하는 부분은 뭐 정편이 존재해요. 현재하고 정제가 있습니다. 정제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 극을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달라요. 편제와 정제는 여기서는 똑같다고 봅니다. 상사 여기에서 인수를 그렇게 봤듯이 이 재와 관련된 부분도 내가 극할 때는 내가 이 음량이 다르게 극을 할지 또는 음량을 같게 극을 할지에 따라서 달라진 부분이 없다. 제 입장에서 내가 극을 할 때는 다를 게 없으니까 이것은 같이 취급을 해라. 하지만 내가 생을 할 때는 식신과 상과는 다르게 취급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달라요. 그죠? 상생과 상극을 내가 할 때와 내가 받을 때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는 음과 양이 그러니까 상생상극에서 음과 양이 같으냐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 가지고 판단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비슷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다르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익숙한 개념이니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생극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만 정리를 하면 이제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오합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합에 대한 거는 먼저 이렇게 보죠. 세 번째 장은 여기에서 그 음양 생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보면은 음양 생사
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생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했던 게 생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음양생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합, 합에 대해서 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합과 불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형충, 해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득시, 실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1장이고 2장이고 3장이고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내용상에 보면 책에서. 근데 이 두 가지가 좀 달라요. 이런 줄기하고 이런 줄기하고. 여기에서는 어떤 걸 간지 다음에 이 줄기는 뭐냐면은, 그래서 십성의 내용을 얘기를 했지만 생극 부분에서는 천간,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는 지지가 서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서로 어떤 영향을 어떻게 주고받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 법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연산 법칙 또는 연산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간과 지지가 어떻게 반응을 할 건지, 천간과 천간끼리 반응은 항상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반응을 해요. 연산을 한다고요. 이게 두 개가 섞여가지고 연산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천간과 지지의 연산 방법,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아랫부분은 천간이 얼마만큼 지지에서 힘을 받느냐, 서포트를 받느냐,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운성을 얘기를 해가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꺼번에 얘기를 해보고, 이 부분을 한꺼번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배합. 여기서 배합에 대해서 얘기를 뭐냐면은 천간 오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천간에 있는 오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간의 오합은 아시다시피 갑하고 기가 붙으면은 합을 하고, 뭐 을하고 경이 만나면은 합을 하고, 병하고 신이 만나면 합을 하고, 정하고 임이 만나면 합을 하고, 무하고 개가 만나면 합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극관계잖아요. 극관계입니다. 이게 얘를 극하고, 얘가 얘를 극하고, 얘가 얘를 극하고, 임이 정을 극하고, 무가 개를 극하는 극관계예요. 근데 양이 음을 극할 때, 극을 이렇게 보시겠어요? 양이 음을 극할 때 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생상극 중에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 양이 음을 극할 때 합을 이룬다는 겁니다. 합을 이루고, 이것 자체가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합을 해가지고 변화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합을 한 다음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합을 해가지고 이게 어떤 작용을 해야 되는, 천간에 나왔으면 어떤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작용을 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들,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4개의 희신이 합을 해가지고
무용이 되는 거예요. 합을 해가지고 희신이면 좋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얘가 붙어가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개의 흉신이 합을 해가지고 이제 흉신이 사라졌으니까는 좋아진 거잖아요. 기란 상태로 바꾸는 것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갑일주가 천간에서 기라고 하는 것을 만나서, 그건 재잖아요. 재면은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있고, 이 연에 갑이라고 하는 게 와가지고, 이거는 항상 일주는 투순이에요. 그리고 합을 안 해요.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 연간에 있는 애가 얘하고 이렇게 합을 해서 사라져 버려요. 이거 두 개가 그러니까 아무런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러면은 내가 써야 될 이 재를 내가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사희신.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에 식시, 그 다음에 관은 뭡니까? 관은 만약에 신이 왔다. 근데 여기 이제 병을 만났다. 이러면 이게 이 관 자체가 식신을 만나가지고 둘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둘 다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꾸로 하면은 내가 식신을 쓰고자 하는데, 식신을 쓰고자 하는데 관을 만나가지고 두 개가 없어져 버리는 거. 그 다음에 또 재관, 그 다음에 인수. 개수를 내가 인수로 쓰고자 하는데 여기에 무토, 재가 와가지고 둘이 결합해서 사라져버리는 이런 형태가 바로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흉신과 관련된 부분은 이것을 이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경이다라고 하는 게 왔는데 마침 여기에 을이 왔어. 이 흉신이잖아요. 근데 내 겁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얘 두 개가 역할을 못하게 돼. 그래서 나는 경의 피해를 입지 않아. 이렇게 좋게 바뀌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상관으로서 어떤 게 있습니까? 정이 왔는데, 정이 내 상관이잖아요. 여기에 임이 와가지고, 상관 맞죠? 임이 와가지고 이 내 상관이 나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얘가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막는 경우. 그 다음에 겁재, 을이 와서 내 재를 분탈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경금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둘 다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얘는 살이어서 안 좋고 얘는 겁재여서 안 좋고. 근데 두 개가 합을 해서 그 기능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나한테는 좋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배합에서. 이게 이제 사장으로 이어지죠. 사장은 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합이 안 되는 게 있다. 여기서는 합이 안 된다는 얘기는 정확한 얘기로는 합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가 있느냐.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막고 있다. 막고 있다. 사이가 있어가지고 그게 막고 있는 게 있을 때는 이게 합이 안 돼서 사라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갑이다라고 하는 게 기하고 합을 해서 사라져야 되는데 이 중간에 막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이게 뭐냐면은 경이다. 경이라고 하는 게 막고 있으면은 이 경은 갑을 극한다고요. 그래서 갑을 얘가 막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갑과 기가 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케이스로는 이 경 대신에 예를 들어서 을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이 사이에 을이라고 하는 것은 갑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이 기에 대해서는 극을 하고 있잖아요. 살로서 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막고 있으면은 두 개의 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합이 안 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합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거리가 너무 멀 때 격위가 서로 떨어져 있는 위치가 너무 멀다. 너무 멀 때는 한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어떤 케이스냐면은 이렇게 있을 때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러니까는 연간하고 시간일 때는 이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합거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합거 두 개가 사라지는 일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맞고 있는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 이런 얘기를 잠깐 덧붙이지만 일단은 이거는 합거가 안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합이 안 되는 것에 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세 번째가 이게 뭐 1번, 이게 2번, 세 번째가 본신의 합이다. 본신은 뭘 가리키냐면은 이게 내 본신이야. 일간 나잖아요. 내가 합하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갑일 때 기 이렇게 만나서 우선 이게 두 개가 합해서 무용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본신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는 이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합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합이 되지 않는다. 사실은 합이 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합거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본신의 합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세 번째고, 네 번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쟁합, 그 다음에 투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쟁합. 합은 이게 그 1대1 이런 관계가 되는데 2대1이나 1대2 갑이 두 개가 있고 기가 이렇게 조건이 똑같잖아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합이 안 된다. 또는 갑이 이렇게 있고 기가 이렇게 양쪽에 있을 때도 합이 안 된다. 합이 되는 것은 둘만의 이런 공간이 있을 때 합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 인간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합이 안 되는 케이스는 쟁합, 투합일 때 합이 안 된다. 만약에 여기서 갑이 하나가 더 들어오면은 이거는 합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일하게 이렇게 되어야만 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오합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간을 볼 때, 연산을 할 때, 또는 어떤 작용을 미칠까 할 때 아주 봐야 되는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바로 오합입니다. 이게 작용을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 쓸모가 있는 애냐, 없는 애냐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어떤 그 형충이 더 있죠. 자, 이거는 천간의 연산 어떤 방식들에 대해서 이제 배웠다면, 두 번째는 지지의 연산 방식. 이게 이제 전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시간에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상세하게. 자, 다섯 번째에 형, 충, 회합. 이거는 지지의 연산 방식입니다. 이 천간의 연산 방식은 상생과 상극 그리고 오합이 있다 배웠어요. 지지의 연산 방식은 형충회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볼 때는 이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충부터 하죠. 지난번에 했습니다만은 충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충이다 했어요. 육충이고, 이거는 깨뜨리는 격사
역사지의를 갖는다,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파괴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파괴의 의미. 어떻게 되느냐, 바라보고 마주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가 있고 반대편에 오가 있죠. 그래서 자하고 오는 서로 충을 합니다. 묘가 있고 반대편에 유가 있어요. 이것은 묘와 유가 충을 합니다. 자, 옆에 이제 축이 있죠. 축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충을 하죠. 축 옆에는 인이 있어요. 인. 여기에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인과 신이 이렇게 충을 합니다. 묘 아래쪽에는 진이 있죠. 유 옆에는 술이 있어요. 그래서 진과 술이 이렇게 충을 하죠. 진 다음에 사가 있어요. 여기에는 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을 합니다. 충을 해요. 근데 뭐 이런 걸 한번 보죠. 자와 오가 충을 한다. 야, 이건 수고 하니까 수가 화를 이렇게 극해서 충을 하면은 이 자는 살아남고 오는 깨지겠네. 이렇게 오행, 이렇게 상생상극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지지는 충을 한다는 것은 두 개가 같이 깨지는 겁니다. 얘는 살아남고 얘는 얘만 깨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깨지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묘하고 유하고 충을 할 때 이렇게 극을 하니까는 얘는 사라지고 얘는 살아남겠네가 아니고 두 개가 붙으면 둘 다 깨지는 겁니다. 둘 다 쓸 수가 없다. 지지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작용력이 굉장히 약해지거나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걸 뭐 구체적인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하고요. 어쨌든 쓸모가 거의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이게 이제 충에 대한 겁니다. 충 깨뜨리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은 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책에서는 이 뜻을 뭐 잘 모르겠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은 뭐 사주를 보는데 별 영향은 없다. 형의 의미는 별로 중요한 역할을 안 한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쭉 앞으로 이 격국을 넘어서서 차평진전의 내용을 넘어서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좀 전진을 하다 보면 굉장히 활용도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이 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삼형이라고 했어요. 삼형이라고 했는데 이걸 뜻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고차, 골, 의 해서 했는데 제 생각은 이거는 고통이다. 고통 또는 신액이다. 고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삼합을 가지고 그래서 삼합 이건 이제 회 삼합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회와 그 다음에 방합 방합이 서로 엮여가지고 기운이 증폭되는 상황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다. 예를 들자면은 자, 수에서 목을 생하는 거, 그 다음에 화가 두 개가 붙는 것, 금 자체도 역시 기운을 같이 가져가는 것. 그래서 어떤 이런 작용들을 통해서 기운이 세져가지고 불안정한 상태가 돼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형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찾아내는 것도 자, 이 수가 목을 생하는 것을 보면 수의 계절은 해자축이죠. 해자축이에요. 겨울이잖아요. 그 다음에 목은 그 반대로 계절을 하지 말고 목에 삼합을 하면은 해묘이죠. 해묘이. 얘네들끼리 이렇게 형을 한다는 거예요. 형. 둘이 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가 더 나오죠. 예를 들자면은 이거를 이제 그 삼합으로 보면은 수를 삼합으로 보면은 신자진이죠. 신자진이죠. 목을 계절로 보면은 임묘진이죠. 임묘진. 이들끼리 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인하고 신하고 형을 하고 자하고 묘하고 형을 하고 진형을 하고 해와 해형, 자묘형, 충미형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충의 의미도 있어요. 충미는 충에 들어가고 인과 신은 충도 들어가죠. 충의 의미와 형의 의미가 같이 있는 거고 이건. 그 다음에 이 화를 보면은 화의 계절부터 보면은 사오미잖아요. 사오미 계절이 여름 계절이니까. 그 다음에 화의 삼합은 인호술이에요. 인호술. 얘네들이 형을 해요. 인하고 사하고 형을 하고 오와 오 형을 하고 술하고 미하고 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을 보면은 계절부터 보면은 신유술이죠. 가을이니까. 금의 삼합을 보면은 사유출이죠. 얘네들이 형을 하는 거예요. 사와 신이 형을 하고 유와 유와 형을 하고 축과 술이 형을 하고. 이걸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이것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종합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형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삼형 해가지고 보면은 인하고 신하고 사는 서로 간의 형을 해요. 서로 간의 형을 해요. 그래서 인신사 삼형을 하고 그 다음에 축, 술, 미도 서로 간의 형을 해요. 그래서 삼형이에요. 얘네들이 되게 기운이 센 형이에요. 가장 기운이 세는 형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형이라고 해서 상형이라고 해서 자하고 묘가 형을 하는 것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것끼리 하는 자형이라고 해서 뭐 같은 것만 찾아보면 되죠. 진진이 보이고 그 다음에 해해가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오가 있고 여기는 유유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형을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삼형만 보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선 기운이 세고 영향력이 큰 것들 삼형만 보자 해가지고 이렇게만 보자라고 한 거예요. 책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삼형에 그냥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만 보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형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해를 하시고 형은 신액이고 고통이고 좋지 않은 거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부분이 이제 형충 했죠. 그 다음에 회입니다. 회는 삼합을 얘기를 하죠. 방합도 해당이 되는데 방합은 일단 빼고 삼합 중에 방합도 있는데 회는 우선 양의 글자로 이루어진 것들. 왜 양의 글자? 지금 우리는 지지만 보는 거예요. 지지를 그 글자를 왜 양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천간의 양하고 결합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천간이 갑이다.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은 자도 올 수 있고 뭐 인도 올 수 있고 왜 이렇게 쓰죠?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신, 자, 신, 인, 오, 술. 이게 갑일 때 또는 뭐 이게 갑 또는 병, 무, 경, 인. 이게 전부 다 천간의 양의 글자들이잖아요. 이 양의 글자 아래쪽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안 돼요. 이 6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천간의 음의 글자 을 또는 여기에 정, 기, 신, 개 이 아래쪽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해, 묘, 미, 그다음에 사, 유, 축 이런 글자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은 삼합으로 익숙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그러니까 삼합 자체가 양의 글자하고 음의 글자가 나뉘어져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얘는 역할은 음의 역할을 합니다. 계절로 들어가면 음의 역할을 하는데 글자 자체는 양의 글자예요. 왜냐하면 그 위에 올라오는 글자가 천간이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음이다라고. 글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의미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삼합의 양에 해당하는 것이 수국. 이거는 삼합을 이뤘을 때 이걸 이제 국이다라고 하는 글자를 붙여요. 수국은 신자진으로 이루어지면은 수국이 이루어진 거고, 화국은 인호술, 이게 이제 화국이다. 음으로 된 것은 여기에는 목국. 목국은 해, 묘, 미. 그 다음에 금국은 사유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회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세 개가 다 모이면 당연히 삼합을 이루죠. 하지만 여기에는 반합도 가능합니다. 반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씩만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모인다든지 또는 이렇게 모인다든지. 책마다 약간 다른데 이 중앙에 있는 얘가 순수한 기운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표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대표를 하잖아요. 얘가 반드시 끼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책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든지 두 개만 모이면은 합을 이룬다. 합. 그리고 여기 특징이 두 가지예요. 반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하고 합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은 위로 천간, 얘는 지지들이잖아요. 천간으로 드러나는 것과 똑같다. 뿌리를 가지고 마치 이 수국으로서 이렇게 자와 진이 이렇게 만나면은 개수나 임수가 나오고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래쪽에 똑같은 기운을 두고 위로 천간으로 이렇게 수기운이 올라오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수국 반합이든 삼합 세 개가 합을 하든 세 개가 합을 하면은 엄청 기운이 세겠죠. 이 두 개만 해도 마치 이렇게 천간으로 올라오는 것과 똑같다. 이거는 이제 좀 의미를 따져보면은 이 삼합을 하는 거는 그 중기가 삼합으로 정해지잖아요. 지장간에. 그러니까는 실제 이 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절로는 가을이지만 이게 지향하는 내 속에 있는 뜻은 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 얘가 계절은 봄에 속하고 또 자체로는 토에 해당이 되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얘는 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동지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동지의 합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서 합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는 친구들이 둘이 모이면은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뜻이 드러나면서 실제로 천간에 그게 드러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해보면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삼합의 특징은 반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건 일단 하게 되면은 천간으로 드러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건 동지합이라고 했지만 여기 책에서는 동우 친구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우지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합. 이거는 육합이에요. 육합.
책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웃의 합이다. 비邻지의다. 이웃과 친구의 의미다. 이웃의 합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걸 합을 유출하는 것은 이거 가지고 하면 되죠. 자, 오 그때 했던 거니까는 복수만 하겠습니다. 요, 유,